여기 보시면 68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에 보면 위험의 회피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회피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제외라는 말 보이세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위험의 회피 제외가 뭘까? 자, 제외.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피야. 회피는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은행에 저금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저금하겠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데는 제외하겠다는 뜻이에요. 뜻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겠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전한 데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안전한 데만 투자하겠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보유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 요거 갖고 하는 게 좋겠네.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거기 없죠? 여기 없잖아요. 보수적 예측. 보수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보수적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안전제일주의야. 그럼 보수적 예측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이게 보수적일까요? 그렇지. 그게 보수적이라. 아, 수익이 별로 안 될 거야. 친구가 와가지고 난리법석을 펴. 야, 친구야, 거기 투자하면 1억만 투자하면 한 두 달이면 5천만 원 벌어. 친구가 와서 난리를 쳐. 응? 투자하라고. 근데 나는 아니야. 1억 투자하지 어떻게 5천을 버냐. 1억 투자하지 1,000만 원 벌면 많이 벌지. 이런 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수익은 높게 예측한다, 낮게 예측한다. 그렇지. 수익은 낮게 예측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이나 비용은 낮게 예측한다, 높게 예측한다. 위험은 높게 보는 거예요. 위험은 높게. 친구가 와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래. 그러면서 야, 그게 위험도 없어. 1억 투자하면 원금도 다 보장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친구가. 나는 그렇게 생각.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투자를 하는데 되게 위험이 없단 말이야. 위험이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인데, 제가 11월, 12월 달에 투자론에서 제가 꼭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 투자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자, 1월, 2월 달에는 이런 설명을 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여기 내가 서가 있어. 나야. 이 건물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투자로는 투자를 하고 난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투자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 부동산의 투자 위험이 뒤따르잖아. 이 투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수익이 별로 안 날 거야. 위험은 좀 클 거야. 이렇게 보라 이 말이야. 그럼 위험이 관리된다고요. 자, 이 부동산에 투자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거 뭐 땅이라 토지라 그래 볼게요. 건물이라 그러지 않고 토지라 그래 볼게요. 토지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에서 앞으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 그럼 왜 사요? 수익이 안 나면 왜 사요? 땅을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토지를 판다고 그래 볼게요. 토지를 판다 그래 볼게요. 이 사람은 한 5년 뒤에 이 토지를 2억 원에 팔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자, 잘 봅니다. 그러면 이 2억 원은 지금 들어오는 돈이다,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다?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 토지를 살지 말지는 언제 결정해야 돼?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돈은 미래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2억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지금 이거 보고 야 1억 벌 수 있는 투자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 투자하면 1억 원 투자해가지고 5년 뒤에 2억이 들어와. 그럼 이걸 보고 야 나 1억 벌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5년 동안 물가가 오르고 물가도 변하고 다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5년 뒤에 2억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그리고 나서 1억 원하고 비교를 해야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치? 지금 1억하고 5년 뒤 1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불러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인한다. 할인을 하면 크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작아질까? 그게 할인율이야. 그게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할인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이게 할인하는 경우 아닙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할인이니까 할인하는 경우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현재 가치는 이렇게 구해요. 자, 만약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이 개념을 잘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럼 이 할인율이 뭐냐? 할인율은요, 일종의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요, 종류가 많아요. 우리 나중에 수익률의 종류를 공부할 텐데, 수익률은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의 종류까지는 알 필요 없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꼭 필요하다. 그럼 이 할인율을 어떻게 쓰느냐? 저렇게 쓴다고요.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는 거죠, 저게. 제가 처음에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쓴다고 그랬거든. 그럼 현재 가치는 할인율분의 미래 수익이니까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둘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맞아? 실험해볼까? 자, 3은 2라 그래볼게요. 2는 3분의 6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더 크게 해볼게요. 4로 한번 해볼게요. 4분의 6 해볼게요. 그럼 4분의 6 하면 2가 됩니까? 2보다 더 작아집니까? 작아지잖아.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꼭 알아놔야 돼. 이 둘은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반비례, 반대 방향 반비례라 그랬지. 제가 수요 공급할 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반비례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지? 그거는 계속 써먹는 얘기야.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요, 쟤하고 쟤하고는 둘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야. 자,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커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 그럼 할인율이 일종의 제가 수익률이라 그랬죠. 할인율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수익률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수익률이 커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된다. 수익률이 커지면요, 가치는 작아져요. 희한하지? 아니, 야, 이 건물에서 수익률이 큰데 왜 가치가 작아지지? 희한하지? 따지지 말고 그렇게 기억해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 자, 그러면 이자율도 일종의 수익률인가요? 이자율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율 올라가지? 부동산 가격 올라가, 내려가? 그렇지.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수익률로 나눕니다.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만약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해달래. 그럼 이 건물이 미래 1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수익률이 10%잖아? 그럼 10%면 0.1이거든. 그럼 1억 나누기 0.1하면 10억 나오죠. 이 건물 10억짜리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떨어져요. 주식값 어떻게 돼요? 이자율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저거 잊어먹지 마라. 자, 정리한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할인한다라고 그런다.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그리고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저렇게 구한다. 그럼 저 식을 보니까 할인율, 수익률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투자론을 잘 하려면. 시험에도 나와.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를 할 때 내가 위험을 내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위험을 피하고 싶다고요. 그럼 이 건물을 높게 평가해야 될까요? 좀 낮게 평가해야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낮게 평가해야 돼. 괜히 높게 평가하면 사기당할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이거를 낮게 평가하려면 할인율을 높은 걸 써야 될까? 낮은 걸 써야 될까? 그렇지. 그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 그래.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써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써라.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버리니까? 낮아지니까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은 이런 뜻이에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쓴다, 높은 할인율을 쓴다. 높은 할인율을 써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내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 있죠?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투자론 전반에 다 영향을 줘요. 감정평가 쪽으로 가도 영향을 줘요, 저거는. 꼭 알아놔야 돼. 다시 얘기한다.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할인한다고 그런다.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뭐를 쓸지는 종류가 많아요. 이자율을 할인율로 쓸 수도 있고요. 우리 나중에 공부할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쓸 수도 있고요. 기대 수익률을 할인율로 쓸 수도 있고요. 수익률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할인율을 뭘 쓸지는 본인의 마음이야. 본인의 마음이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는 거, 저거는 이설이 없어. 저건 딱 저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면 할인율, 수익률을 높은 걸 쓰잖아?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내가 위험을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높은 할인율 쓰면 돼요. 수익률 종류가 5%짜리 수익률이 있고 7%짜리 수익률이 있고 10%짜리 수익률이 있어. 나는 이걸 좀 건물을 가치를 낮게 보고 싶어. 그럼 수익률 낮은 거 써야 돼? 높은 거 써야 돼?
높은 거 써라 이 말이야. 그럼 이 가치가 좀 떨어져.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투자할 때 좀 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세요. 이 개념을 잊어먹지 마. 자, 그리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요. 그럼 이 둘은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 이 둘은 반비례관계.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요. 수익이 커지면 현재가치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나중에 공부할 텐데 토지 가격을 지가라 그래요? 토지의 가치를 지가라 그래? 그럼 지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대라는 게 있어요. 토지 사용료입니다. 그럼 지대는 지금 발생한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거다. 미래에 내가 이 땅을 사면 앞으로 내가 지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대는 미래 수익이라고 얘는 미래 수익. 그런데 지가는 현재 가치라고 얘는 현재의 토지 가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할인율이 들어간다고요. 할인율. 항상 이렇게 다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지가를 구할 때 할인율은 이자율 써요. 그럼 이런 게 시험 지문에 가능하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이 둘은 비례, 이 둘은 반비례.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이런 게 밑바탕이 된다. 이런 게 기초적인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 인문 과정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위험의 전가라고 있네요. 전가. 그럼 전가가 뭐예요, 여러분? 전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거야. 전가 뜻 알아야 돼.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긴다. 그게 전가입니다. 우리 책에 그런 말 있나요? 제3자에게 떠넘기는 방법 출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뭘 내느냐? 전가 잘 내. 전가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 대표적인 게 보험이야, 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 있어요? 없어? 보험계약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줄치세요. 보험계약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불이 났대. 불이 났어요. 그럼 그 피해보상 누가 해줘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불 냈나? 안 냈지. 보험회사는 잘못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보험회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화재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기고 있죠. 맞아요? 그 위험의 전가라 그래요. 자, 위험의 전가,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긴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지워져 버렸네. 자, 위험의 통제에 포트폴리오와 민감도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포트폴리오. 자, 그 다음 위험의 처리 방법까지 봤어요. 지금 뭐 했어요? 1교시부터 위험의 종류했다. 위험의 종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그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봤어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익. 오늘 수익 중에 요구 수익률만 한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 다른 수익률은 오늘 안 하고요. 요구 수익률만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중에 요구 수익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참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은 참 중요해요. 우리 책에는요,
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수익률 그래가지고 종류 한번 봐보세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런 말들이 나오죠. 보이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요구 수익률만 하겠다고요.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이 중요하거든. 그럼 질문, 요구 수익률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봐. 제가 첫날 용어의 뜻을 생각할 때 김팔룡 얘기했지. 김팔룡 8째구나 이분. 형님은 7용이구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이름에는 이 글자의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럼 요구 수익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해야 안 되겠어? 요구하는 수익률요. 이 정도는 얘기할 줄 안 되겠어요? 응? 요구 수익률이 뭔데? 요구하는 수익률. 그렇지 뭐. 굳이 그 바라는 이라고 저 글자를 그대로 좀 써먹어 주세요. 요구 수익률에 요구하는 수익률. 저 글자를 그대로 이용해 달라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뭘까? 그래. 실현 수익률은? 그렇지. 진짜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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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뜻이라니까. 그게 뜻이라니까. 글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이름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수적이죠. 수익을 적게 보는 거. 고스톱 치다가 3점 나면 죽어버리는 사람. 맞아. 그 사람 왜 죽어? 3점이면 됐다 이 말이지. 수익을 더 이상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스톱 3점 치면 죽어버리잖아. 이 사람은 수익은 낮게 보고 고박살 위험을 크게 보거든. 그래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보수적이라고요. 3점 나면 죽기. 무슨 말 알겠어요? 다 이러면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위험은 회피 제외. 뭐야? 위험은 제외시켜. 위험은 제외시켜. 안전한 데만 투자해. 이 얘기잖아요. 다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이게 출발이야. 그럼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일까요? 그렇지. 투자자가. 생각을 자꾸 넓혀가라 이 말이야. 생각을 넓혀가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어. 저는 촬영해서 그런데 요즘 TV에 보면 한동훈이하고 막 장관들하고 싸우죠. 한동훈이 공부 잘해 못해? 걔 공부 잘하는 애야. 전국 수재야. 전국에서 탑 클래스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싸운 애들은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들이야. 반에서 20등 하는 애들 100명이 달라들어도요. 문제 풀 때는 전국 1등한테 못 이겨요. 20명이 100명이 머리 아무리 싸매봤자 1등이 푸는 게 더 빠르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자기 생각이 필요해. 남이 가르쳐주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거는 금방 다 날아가 버려.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 그럼 내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첫날. 제가 첫날 얘기했죠. 공부하는 방법. 요구 수익률 그러면 항상 내가 먼저 용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라니까. 요구 수익률, 요구하는 수익률인가 본데? 틀리면 그만이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요구하는 수익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누가 요구한다고요? 투자자가. 그럼 요구 수익률을 정의하라고 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데요. 괜찮은 대답이에요. 괜찮은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요? 여기는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시험장 가면 틀릴 수 있겠구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이런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친구야, 이번에 오피스텔 좋은 게 나왔어. 여기에 좀 투자 좀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이 오피스텔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5%는 벌어야지. 이게 요구 수익률이야. 최대한 10% 벌어. 이런 거 없어.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요구 수익률이 아니지. 내가 요구한다는 거는 최소한을 거는 거 아니에요? 요구해봐. 너 월급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 최대한 100만 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최소한 100만 원은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일단 기억해야 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야, 공부는. 내가 스스로 자꾸
그래야 그 질문에 내가 응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책 보면서 외운 거는 조금만 말을 바꿔서 질문해버리면 답을 못해요. 그 뜻을 취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 아시겠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여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서 투자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난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그 친구가 넌 얼마를 얻었으면 좋겠어 최소한? 네 요구 수익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은행 이자보다는 더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은행 이자는 기본이죠. 은행 이자는 위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거를 무위험률이라고 그래. 제가 나중에 적어 드릴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은행 수익률, 은행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위험률.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라는 뜻이야. 무위험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만 받으면 됩니까? 무위험률보다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받아야 되지. 왜? 투자가 그렇지, 위험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 딱 식이 나버렸어. 요구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 무위험률에다가 더 받아야 되구나. 그럼 더 해야 된다, 빼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뭐를? 위험에 대한 대가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식이 나버렸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더하기.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하면 돼. 근데 우리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험 할증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라는 말을 안 쓰고 교수들이 위험 할증률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입니다. 식 완성. 이게 요구 수익률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 식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위험 할증률이 뭔데요?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그럼 무위험률은 뭘까?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료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대가예요, 시간의 대가. 그럼 무위험률은 시간의 대가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리고요, 또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앞으로 물가가 점점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나는 수익률을 더 적게 요구해야 돼? 많이 요구해야 돼?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 월급 더 내놔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그거를 예상 인플레율이라 그러거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울 게 아니죠, 가만히 외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뭔지를 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씩 생각해서 알아낸 건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멍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강의하는 사람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갑다 그러고 외우기 바빠. 이 사람은 열흘 뒤면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는다고. 그런데 요구 수익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같이 한 것처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구나. 최소한의 수익률이구나. 그럼 은행 이자율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추가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더 받아야 되겠지. 그런 인식이 나오는 거 하면 절대 안 잊어먹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거를 물어봐요. 요구 수익률 식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성인 시험인데 초등학교 시험도 아니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 이렇게 시험에 안 내요.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낸다고요. 자, 무위험률이 커져요. 은행 이자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OX, X다. 그렇게 시험을 낸다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이렇게, 그게 답이죠. 자, 또 볼까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요.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맞아요. 예상 인플레이율이 상승하면요. 그렇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요구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응? 그 봐, 은행 입장에서도, 자, 은행도 투자자일까요? 은행도 투자자예요. 우리 저당 투자자라 그래요. 은행도 저당 투자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당 투자자가 있어. 은행도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럼 은행도 요구 수익률이 있을까? 있겠지. 그게 이자율이야, 걔들 입장에서는. 걔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자율인 거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그지? 그게 실질금리야. 그리고 이 사람 위험해. 신용도가 낮아. 이자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그래, 그 위험에 대한 대가야.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보니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이자를 올려야 돼, 낮춰야 돼? 그 이자를 올라가잖아,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수익률 구조는. 오케이?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수익률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잊어먹지 마라 그랬지. 할인율,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진다고. 맞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잖아. 부동산 가치 떨어져. 수익률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다니까. 잊어먹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내가. 잊어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는 거를 자꾸 당연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면 안 돼요. 응?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돼. 타인에게 관대해야 돼. 타인한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보고 왔어, 집에. 응? 왔더니 애가 가방을 던져놓고 엎드려 우는 거야, 책상에. 걔 공부 잘하니까 못하니까. 잘하는 애예요. 걔는 지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방에서 입을 덮어서 울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는요. 가방 던져놓고 놀러 나가죠. 그지? 딱 보면 걔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화가 엄청나지. 그런 애는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잖아. 그런데 가방 던지고 놀러 가는 애는요, 걔는 계속 시험 못 봐요. 응? 자, 제가 예전에 일본에 바둑 기사 중에 조치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치훈 기사. 이분은 5살 때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조남철, 우리나라 바둑을 처음 이렇게 접목시킨 조남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남철이라는 분의 조카예요. 5살 때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둑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바둑 기전을 다 입선 사람이야. 본인방, 십단위, 기성전 다 입선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바둑은요, 4시간 바둑, 8시간 바둑 이렇게 있거든요. 4시간 바둑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4시간을 줘요. 상대방도 생각해야 되겠지. 얘도 4시간, 나도 4시간이야. 그럼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돼? 8시간 앉아 바둑 두는 거예요. 8시간 바둑은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16시간입니다. 16시간. 이 사람 바둑 둘 때 항상 무릎 꿇고 둡니다. 8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16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기 스타일이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 사람 바둑을 두다가요, 잘못 두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를 엄청나게 세게 때립니다. 빠가야로 이러면서. 빡! 이렇게 막 때립니다. 저 실제로 봤어요, TV에서 옛날에. 그러면 앞에 바둑 두는 사람이 못 봐요, 그거를. 계속 때려요. 자리를 피해버려요, 이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 머리 왜 때립니까? 자기에 대한 질책이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왜 이런 실수를 하고 난리야? 자기를 질책하는 거야, 강하게. 그 사람은 일본 바둑계를 안 입술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런 사람 없죠? 제가 머리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꼭 외우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자꾸 잊어먹잖아. 그럼 본인을 자꾸 질책해야 돼. 이거 너 왜 자꾸 잊어먹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지. 잊어먹을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계속 잊어먹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11월, 12월 달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기본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진도 나가야 돼. 그냥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잘 체크를 해놨다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수익률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오는 내용 어렵단 말이야, 그게. 자, 그럼 요구 수익률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이다. 자, 우리 책에 있네. 박스 안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이라고 돼 있죠. 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있잖아요. 이 책에는 없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저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는 사람들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자, 위험 할증률은 중요하거든.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다릅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작아진다고? 작아진다는 건 저는 이유가 왜 작아집니까? 그냥 커지겠죠. 더 커집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요구 수익에서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책이 없어 지금. 인문서라서 없어.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더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탄광일은 위험이 커요, 작아요? 탄광 위험하지. 자, 탄광 일을 하러 가야 돼. A라는 노동자와 B라는 노동자가 일하러 가요. A보다 우리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위험 다 싫어합니다. 위험 좋아하는 사람 없어. 많이 싫어하느냐 적게 싫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위험은 다 싫어한다고 봐야 돼. 위험은 다 싫어해. 위험 좋아하시는 분 있어? 어저께는 내가 50m에서 번지했는데 내일은 100m에서 번지해야지. 와, 쾌감이 커져. 200m에서 번지하면 위험 더 기분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사람 없지 여기? 그런 사람들 위험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 다 위험 싫어해요. 근데 위험은 다 싫어하는데 위험을 많이 싫어하느냐 조금 적게 싫어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A라는 노동자와 B라는 노동자가 탄광에 일을 하러 갑니다. 탄광 일을 하러 가기로 했어. 근데 A보다 B가 위험을 더 싫어해. 자, 그래서 A는 월급 100만 원 주면 탄광에 일하겠대. 그럼 B는 A보다 위험 더 싫어하거든. 그럼 B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탄광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더 줘야 되겠죠. 질문.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다? 위험 할증률이 위험의 대가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요. 왜? 위험 싫어하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위험이 클수록 위험 할증률도 어떻게 될까요? 탄광보다 더 위험한 데 가서 일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럼 100만 원 받고 갈까? 아까 A도 100만 원 받고는 안 가겠지. 더 위험해지니까. 그럼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은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 할증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를 주관적이라 그럴까? 객관적이라 그럴까? 주관적이라 그러지. 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야. 자, 정리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구 수익률은. 그런데 이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달라. 투자자마다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 그럼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도 더 크겠네.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떨까요? 더 크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의 요구 수익률은 10%, B의 요구 수익률은 20%. 누가 더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야? B! 그 뜻이다. 요구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위험 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더 많이 요구하지. 나 위험 싫어. 요구 더 내놔. 이 얘기란 말이야. 나 위험 싫어해. 더 많이 내놔.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집니다.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진다. 즉 요구 수익률이 더 커진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요구 수익률에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기억합니다. 그럼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부동산 가치를 높게 볼까 낮게 볼까? 요구 수익률이 크니까 낮게 본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큰 사람들은 위험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높게 안 봐.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가 낮아진다니까.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를 안 하죠. 왜? 가치를 높게 안 봐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사람들은. 책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까지 봤습니다. 요구 수익률까지. 제가 지금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은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자, 우리 67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니까 예측 방법이 있네. 자, 67페이지 보니까 위험의 처리 방법 있죠? 찾았어요? 자, 그 2번에 보수적 예측이 있네. 수익은 가능한 뭐? 낮게. 비용은 가능한 어떻게? 높게. 자, 그 다음 그 밑에 위험 조정 할인율 있네요. 보이세요? 자, 그 줄 쳐야 돼.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을 적용해라? 높은 동그라미.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봤어요. 자, 이제 아까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라고 있었죠?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자, 우리 교재 한번 봐보세요. 포트폴리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네, 포트폴리오 맞아요. 나누는 거.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뭐라고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왜 할까요? 위험을 줄이려고. 그렇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그러면 위험을 줄이려고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아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안 줄어든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1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밑줄 치고요. 둘째 줄에 보세요.
분산 투자하여 밑줄 치고요. 무슨 위험을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정도만 볼게요. 그 정도만. 여기 보면 상관계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여기까지 설명 다 하려면 다음 주까지 못해, 투자론을. 자, 한번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요. 자, 그 다음 69페이지 보시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있나요? 보이세요? 자, 평균이 뭐냐면 수익이에요. 평균이 뭐라고요? 수익. 분산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위험. 아까 분산 표준 편차를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말을 바꾸면 수익 위험 지배 원리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투자안을 결정할 때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위험은요? 작은 게 좋죠. 그럼 만약에 투자안이 두 개가 있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수익이 똑같대. 수익이 똑같대.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위험이 작은 곳에. 왜냐하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수익하고 위험 딱 두 개만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수익이 똑같으면 어디에 투자를 해라? 위험이 작은데. 위험이 똑같으면요. 근데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별거 없죠?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좀 보세요. 동일한 수익이다. 그럼 뭘 선택해라? 낮은 위험을 선택해라. 동일한 위험이다. 그럼 뭘 선택해라? 높은 수익을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화폐의 시간 가치. 이 화폐의 시간 가치는 제가 아까 잠시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할인한다. 할인한다. 할인한다 할 때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 내용 아시면 돼요. 화폐 시간 가치 나중에. 지금은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71페이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걸 할인한다 그랬어요. 할인할 때는 할인율 필요하다 그랬어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져요. 그 개념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 이제 현금 수지 할 텐데요. 현금 수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금 수지.